안녕하세요, 복싱 알려준 남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상대를 압도할 만한 펀치력 키우기입니다. 스파링을 하다 보면 상대가 내 펀치를 맞고도 씩 웃으면서 압박하는 상황을 경험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보통 상대의 맷집이 좋아서 자신의 펀치를 맞고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본인의 펀치가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상대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펀치를 가지고 있다면 스파링에서 상대는 나의 펀치의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체력 소모가 빨라지며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대를 내 페이스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한 펀치는 상대가 제대로 펀치를 맞고도 이 정도면 한 대 맞더라도 들어가서 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며 긴장감과 압박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가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심 중에는 상대가 내 펀치를 맞고도 좀비처럼 계속적으로 나를 압박하며 들어올 때와 나는 체력이 다 바닥이 났는데 상대는 체력이 아직 생생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대의 자신감은 나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하며 긴장감이 높아져 나의 체력까지 갉아먹는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상대를 압도하는 펀치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럼 펀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펀치력을 키울 때 대부분이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두 가지 종류의 망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망치의 머리 부분이 공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쇠로 된 망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힘을 이용해서 망치로 못을 박는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망치를 때리는 힘은 같지만 어떤 것이 더 못을 쉽게 박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쇠망치이겠죠. 여기서 망치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펀치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주먹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펀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먹을 던지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먹을 던지는 힘만 키운다면 펀치를 던질 때 그 힘을 주먹이 제대로 전달을 해줄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주먹이 약한 선수들 중 강한 힘으로 펀치를 던지다가 주먹 뼈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골절로 인해 선수 생활을 그만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싱을 하시는 일반인 분들 중에도 늦게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펀치의 힘을 주먹이 버티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력 강화를 위해서 영상에서는 다음 순서대로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피지컬과 테크닉 부분으로 나누고, 피지컬 부분은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고 테크닉 부분은 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던지는 연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지컬 부분은 첫 번째는 주먹과 손목, 두 번째는 어깨와 팔, 그리고 등과 코, 세 번째는 하체 순으로 훈련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등과 코 그리고 하체 운동은 복싱에서 펀치를 던질 때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펀치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함께 운동해 주어야 합니다. 피지컬 첫 번째는 주먹과 손목을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매트 위에서 주먹을 쥐고 푸시업 자세를 만든 뒤 상체를 앞, 뒤, 좌우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주먹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몸의 무게를 버티는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자주 하시면 주먹이 타겟에 살짝 어긋나게 맞았을 때 주먹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손목이 꺾이는 부상을 방지해줍니다. 초보인 경우는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먹 쥐고 푸시업입니다. 처음엔 매트 위에서 하시고 단련이 되면 딱딱한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초보인 경우는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트가 아닌 딱딱한 나무 판자나 딱딱한 바닥에서 상체를 앞, 뒤, 좌우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주먹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몸의 무게를 버티는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너클 부분의 뼈와 피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초보인 경우는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먹 쥐고 푸시업입니다. 초보인 경우는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먹을 강하게 쥘 수 있는 악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일자발을 양손을 이용해 들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줍니다. 초보자는 벤치에 앉아서 양손에 아령을 쥐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줍니다. 만약 일자바나 아령이 없다면 철봉에 매달려 있는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헤비 줄넘기를 이용해 줄넘기를 해주면 됩니다. 무거운 줄넘기로 장시간 줄넘기를 하시면 손목과 전완근을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샌드백 치기입니다. 샌드백으로 주먹을 단련시키는 연습을 할 때 끊어서 치거나 밀지 말고 샌드백에 주먹을 꽂는다고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젊은 분들이 가끔 주먹을 단련한다고 샌드백을 맨손으로 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백이 가죽이어서 맨손으로 칠 경우 너클 부분의 피부가 쉽게 찢어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상처를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면서 상처가 나오면 또 치고 또 찢어지고 나으면 또 맨손으로 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주먹에 딱지가 생기고 주먹이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클 부분의 피부가 찢어지면 찢어진 피부가 운동을 하면서 아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겨울철에는 잘 낫지도 않고 운동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면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 그리고 등과 코어 운동입니다. 풀업은 등 운동으로 펀치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받쳐주고 펀치를 빠르게 던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횟수로 3세트씩 해주면서 횟수를 늘려갑니다. 다음은 원판을 이용한 훈련으로 앞으로 계속 뻗어주는 훈련을 합니다. 이 운동으로 삼두와 어깨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판을 양손에 쥐고 가슴에서 시작해서 머리 뒤로 넘겨서 돌려주고 다시 가슴으로 와서 앞으로 양팔을 뻗어주고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훈련을 10개씩 3세트로 반복해줍니다. 10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의 원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인에 맞는 아령을 이용해서 위로 뻗기, 앞으로 뻗기, 그리고 훅과 어퍼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령을 양손에 쥐고 섀도우 복싱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팔을 다 뻗지 말고 살짝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반복합니다. 다음은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할 때 내려갈 때는 힘을 빼고 가볍게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힘을 주고 빠르게 한 번에 올라오면 됩니다. 초보인 경우는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펀치를 뻗을 때 강하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뻗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월볼 밀어 던지기입니다. 벽을 향해 월볼을 들고 밀어주는 쪽 팔의 어깨를 뒤로 뺀 뒤 강하고 빠르게 벽을 향해 밀어주는데 이때 미는 쪽의 어깨는 앞으로 내밀고 반대쪽 어깨는 뒤로 빼주며 허리를 빠르게 돌려주고 뒷발을 회전시켜줍니다. 이 운동은 삼두, 어깨, 코어를 이용해 강하고 빠른 펀치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벽이 없다면 2인 1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누워서 하늘을 향해 월볼 던지기입니다. 바르게 누워서 월볼을 양손으로 잡고 팔과 어깨만을 이용해 하늘을 향해 강하고 빠르게 던집니다. 이 운동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2인 1조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밴드를 이용한 코어 운동입니다. 영상처럼 밴드를 양팔을 벌려 잡고 밴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90도 회전시켜 코어를 강화시켜줍니다. 양쪽 방향으로 모두 운동하시면 됩니다. 팔을 뻗어서 밴드를 당길 때 중심 잡기 힘들다면 월볼을 가슴에 안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 운동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밴드를 밀고 당기기입니다. 밴드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밴드를 잡은 손을 어깨와 코어를 이용해 빠르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 운동을 마친 후 반대로 밴드를 당겨주는 운동도 함께 해줍니다. 다음은 중량봉을 이용한 코어 운동입니다. 바닥에 중량봉을 고정시키고 반대쪽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팔을 뻗어서 돌려줍니다. 중량봉을 이용한 코어 운동이 어려운 분들은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발을 살짝 든 상태로 러시안 트위스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량봉을 이용한 어깨와 삼두 강화 운동입니다. 중량봉을 한쪽 어깨에 올린 뒤 위로 올려서 뻗었다가 반대쪽 어깨로 넘겨주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량봉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령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초보자는 그냥 맨몸으로 하시고 중급자는 아령이나 커틀벨을 들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런지입니다. 초보자는 그냥 맨몸으로 하시고 중급자는 아령이나 커틀벨을 들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에 관련된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복싱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샌드백을 이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백을 이용해 자신이 펀치를 가장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기술적인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손을 이용해 거리를 잡고 뒷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샌드백을 치는 운동입니다. 자신이 가장 강하게 펀치를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샌드백을 이용해 강한 펀치의 감을 익히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샌드백을 칠 때 한 스텝 가까이 붙었을 때 팔을 뻗기 위해 샌드백을 밀어치는 경우 어깨와 코어의 힘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고 중심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샌드백을 가까운 거리에서 치면서 어깨와 허리 그리고 뒷발의 회전력으로 치는 훈련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잽을 칠 때 팔의 스냅을 이용한 끊어치기와 어깨를 깊숙이 넣어서 강하게 샌드백에 꽂아주는 창과 같은 잽으로 두 가지를 연습해 봅니다. 두 가지의 펀치는 각각 상황에 따라 모두 사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샌드백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강한 잽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샌드백의 팔을 제대로 다 뻗을 수 있는 거리, 즉 본인이 펀치에 가장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어깨, 허리, 뒷발의 회전력을 추가해서 샌드백을 치는 훈련입니다. 샌드백 치는 훈련도 펀치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외에도 펀치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펀치력을 강하게 만들어 상대의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것도 한 가지 스파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